자,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이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뭐 주말에 갑작스럽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도 이제 뭐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몰아서 운동하시는 분들 무릎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몰아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40, 50대 젊은 환자에서 무릎 관절염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운동입니다. 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체중과 그 외부 충격을 가장 많이 견디는 관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 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특히 등산과 같은 운동은 운동 중에 무릎의 체중의 5배 이상의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시면 무릎 안에 연골과 같은 구조에 손상이 올 수가 있죠. 따라서 평상시에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무릎을 튼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무릎 하면 이제 다들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아주 흔한 맞습니다. 질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최근의 자료인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가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질환이라고 할 만한데요. 또 나이가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관절염 말기에 하는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었네요.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년에 11만 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네. 수치 또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매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명은 좀 길어졌는데 무릎 관절의 건강이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이제 관절의 노화는 진행이 되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3기나 4기 관절염, 말기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말기 관절염에 하는 수술입니다. 말기 관절염이라는 것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이제 완전히 맞닿아서 무릎 안에 연골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되고 무릎이 X자나 O자로 심하게 휘는 관절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까지 진행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죠. 네, 자료를 보시면은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특히 11월에서 이제 1월 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오래 많이 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무릎 주변에 근육과 피부에 혈액 순환이 줄기 때문에 이제 무릎 주변의 조직이 많이 경직이 되죠. 또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이러한 이유로 무릎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십니다. 네. 또 어르신들이 또 농사일을 끝내시고 또 이 시기에 수술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 11월에서 1월 사이에 수술이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시기 바로 이제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12월에 네, 가장 많이 많다고 바쁩니다. 하는데요. 자, 그럼 그림 보면서 어떨 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분의 환자분 모두 제가 이제 수술을 한 분들인데요. 네, 모두 심한 사기관절염 환자분들이십니다. 걷는 게 많이 예, 불편해요. 다리도 옷자로 많이 네. 휘어 있고요.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 걸을 때 많이 아파서 많이 절뚝이시죠. 아이고, 아이고. 예. 예. 또 걷는 모습을 보면 체중이 실릴 때 무릎이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도 되면 걸으실 때 많이 아프세요. 일상생활도 힘들고요. 이분은 또 네. 왼쪽 오른쪽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양쪽 다 심한 관절염이지만 양쪽의 변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리 길이 차이에도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납니다. 네. 또 이로 인해서 더 절뚝이면서 걷게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이제 네. 걷기가 힘들어지고 다리 모양 자체도 바깥쪽으로 많이 이제 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거 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걷기 힘든 네. 거 외에도. 이 부분도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보행 장애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심한 관절염이구나 할 수 있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요. 이분은 무릎 각도가 많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네. 무릎이 펴지는 것이 20도까지만 펴지고요. 무릎이 90도까지만 이제 굽혀지는 상태고요. 네. 수술방에서 이제 직접 이제 사진을 찍으신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심하게 이제 무릎이 좀 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많이 좁아지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이제 골극이라는 뼈가 생기게 됩니다. 골극이라는 뼈가 생기면 지금 영상처럼 각도가 잘 안 굽혀지고 잘 안 펴지게 되죠. 예,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인 거죠? 네, 그렇죠. 또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한쪽의 인대는 심하게 늘어나고 또 반대쪽의 인대는 심하게 늘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릎이 좌우로 많이 덜컹거리는 불안정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심한 관절염의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 건강한 일상을 되돌려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무릎이 아파서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다리 모양에도 변형이 많이 와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택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듭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진통제 드시고 주사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업무 자체가 무릎에 좀 많이 하중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남성분이시고요. 또 택배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택배 업무상 보면 이제 무거운 택배 상자를 또 많이 들게 되고요. 또 반복적인 동작도 많을 것이고요.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겠죠. 이러한 업무 자체가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서 온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 그 강도를 좀 조절을 하고요. 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고 지금 환자분 표현을 보면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릎 안에 연골판이나 연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무릎에 이상이 의심이 되는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빠르게 좀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가 되는 일을 잠시 조금 줄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60대시면 좀 이제 너무 젊으시잖아요. 인공관절 네네. 하기에. 네.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퇴행성 관절염 4기를 진단을 받았고 또 환자분께서 인공관절 수술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이미 지금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환자를 볼 때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는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검사상에서 3기, 4기 관절염이고 객관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가장 결정에 중요한 것은 환자의 통증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젊은 분이시고 일상생활에 큰 이상이 없는 정도라면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우선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지금 환자분께서 증상이 걷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증상이면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찰을 받으시고요. 혹시 증상 외적으로도 수술이 필요한 다른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시기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네.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붓기와 통증도 있습니다 하셨어요. 10년 전에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벌써 받으셨다고 네. 합니다. 예. 네, 70대 어머님이시고 10년 전에 이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구부리기 힘들고 붓고 통증이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릎 수술한 지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몸의 어떤 면역성에 따라서 무릎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피 검사를 해봐서요. 피 검사상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 검사상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요. 또 그 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피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이고 진찰상에서 무릎에 큰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릎 하지 정맥 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또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종아리가 아픈 경우인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다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 중에 무릎 자체보다 다리 순환이라든지 허리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 이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역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 재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환물 해리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인공관절 금속과 뼈의 접착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 하얀 부분이 인공관절 금속이고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뼈인데요. 저 하얀 부분과 뼈 사이에 검정색으로 좀 비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안에 부품이 마모가 되면서 또 마모된 가루가 날리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접착 부위에 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골용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골용해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세 번째 사진처럼 원래 처음에 수술할 때 고정된 인공관절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치환물 해리라고 하고요. 네네.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처음에 수술할 때는 다리가 이쁘게 일자로 교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치환물 해리가 진행되다 보면 다리가 다시 O자다리 또는 X자다리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진행이 되면 인공관절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릎 안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긴 경우에도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제 수술 한 번 했는데 또 재수술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환자의 뭐 나이라든지 체중, 또 활동 정도, 또 내과적인 지병에 따라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더라도 무릎 인공관절에 이상이 생기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연구에 의하면 수술 술기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인공관절 수술할 때 다리의 축과 인대의 균형이 재수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로봇 인공관절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수술을 정확하게 해서 다리의 축과 인대 균형을 잘 맞춰서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0.5mm 단위까지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내 조직을 최대한 살려서 기능을 유지해서 인공관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게 어떻게 조직을 최대한 잘 살리면서 또 이렇게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로봇 인공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자, 가상 수술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한다는 특징입니다.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요. 환자의 무릎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수술 전에 뭐 뼈를 절삭하는 정도, 다리의 축, 인대 균형, 예상되는 인공관절의 사이즈를 모두 시뮬레이션 하듯이 수술을, 가상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해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뼈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없어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 네, 오른쪽 사진의 위쪽을 보시면 위쪽이 그 기존 수술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수술하는 매 작업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장비를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도 하고요. 또 축을 보기 위해서 뼈에 큰 가이드, 로드를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데 로봇 수술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수술 전에 계획에 따라서 로봇팔로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량을 더 줄일 수가 있고 무수혈을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특징. 보시면요. 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햅틱 경계 설정으로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술할 때 그 뼈를 제거하는 절삭기가 이 선을 넘어가면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 선을 넘어가면 로봇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특징입니다. 환자의 인대 변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네. 자, 제가 로봇으로 세운 계획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어떤 인대의 질긴 정도라든지 유연한 정도, 또 미세한 변형은 수술을 할 때 제 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으로 세운 계획과 함께 실시간으로 수술 중에 제 계획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될 텐데 그것도 얼마나 걸리는지도 좀 궁금하고 재활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틀 후부터 걷기와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그러네요. 보통 이틀 후부터 이제 보행기를 잡고 걷기를 시작을 하고요. 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기본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그 장점도 있고요. 또 제가 사용하는 수술 방식이 허벅지 뼈의 중앙 부위의 뼈를 절삭하지 않고 후방 십자인대를 살리면서 수술을 합니다. 내 조직을 최대한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빠른 재활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께서는 로봇 인공관절을 이용해서요. 허벅지 뼈를 최소 절삭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면서 수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1주 차에도 130도 이상 무릎이 굽혀지시고요. 2주 차에 이렇게 침상에서 양반 다리를 편하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좋지 않은 자세지만 네. 어쨌든 이게 가능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양반 다리를 권해드리진 않는데 네네. 예,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자식 문화이다 맞아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상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 절개 테크닉인데요. 왼쪽 사진은 일반적인 로봇 수술의 그 상처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제 주된 상처가 있고요. 또 로봇과 그 카메라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센서를 고정하는 작은 상처가 추가로 한두 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상처도 줄이기 위해서 그 센서를 고정하는 가이드를 특수하게 제작해서요. 지금은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하나의 주 상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처 크기도 훨씬 더 이제 줄어들었다는. 네, 전체적인 크기도 점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너무 이제 반가운 노력이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무릎 관절염 혹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시면 연세 궁금한데요. 네, 80이에요. 네, 80이시고요. 지금 이제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저희 황보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머님 연세 80세시고 어느 쪽 무릎이 불편하세요? 왼쪽이요. 왼쪽 한쪽이 불편하시고요. 예, 예. 최근에 병원에서 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주사 치료는 네.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맞으신 걸로 봐서는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맞으신 게 몇 달 전이세요? 최근에 지금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 그 주사 맞고 증상은 어떠세요? 주사 맞고 네. 한 달 정도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네네. 한 달 이후로 또 이렇게 통증이 심해요. 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을 텐데요. 예, 예. 관절염이 몇 기라고 들으셨나요? 네. 아직 수술할 때는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 찍으니까요. 그 어머님 혹시 엑스레이 찍을 때 서서 찍었는지 누워서 찍었는지 기억하세요? 누워서 찍었어요. 그 사실 관절염 우리가 기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서서 내 몸무게를 싣고 찍은 엑스레이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심한 관절염 환자도 누워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몸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기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골 주사를 맞으셨다는 것은 이제 중간 정도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받으신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병원에서 제대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공간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또 다리 축이 어떤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에 물이 차서 뺀 적은 없으세요? 예, 그거는 한 번도 없고요. 네. 한 20년 전에요. 네. 인공관절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20년 전에요. 네. 근데 누가 살을 빼서 안 아파졌다 그러길래 내가 네. 10kg를 뺐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예, 몸무게 10kg 빼고 나니까 조금 네네.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견뎠는데요. 요 근래 와서 이제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학병원에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제대로 찍으셨던 거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에 인공관절 설명을 들으셨다면 어머님의 지금 무릎 관절염 상태는 3기, 4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체중을 줄이시고 무릎 통증을 견디셨지만 지금 최근에 증상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제대로 한번 찍어서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수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년 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무릎이 옷자다리로 변형이 심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15도, 12도로 옷자 변형이 심했고요. 굴곡구축이라고 해서 20도 정도 무릎이 덜 펴지는 상태였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네. 수술 전에 MRI를 보면 이게 오른쪽 무릎이고 왼쪽 무릎입니다. 예, 양쪽 무릎 모두 이 내측에 보시면은 이 바깥쪽처럼 검정색으로 뭐 반월상 연골판이나 연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르네요. 하얗게 예, 모두 비어 있죠. 네. 아주 심한 관절염이십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고요.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실제 다리 사진입니다. 네. 옷자다리 변형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시네요. 네, 이제 수술 후에는 다리가 일자로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다리 정렬 상태가 완전히 지금 반듯하게 자리에 네, 잡혔네요. 그렇죠. 예. 또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네. 볼게요. 예. 이제 수술 후 퇴원했다가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외래 진료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회복이 매우 빠르신 편이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최소 절삭 테크닉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만에도 왼쪽 사진처럼 무릎이 140도까지 굽혀지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교정이 됐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많이 미적으로도 네, 예, 많이 교정이 그렇습니다. 잘 되셨는데 치료 후에 이제 또 얼마나 일상이 만족할 만하게 좋아졌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행하시는 모습 저희가 좀 찍어봤고요. 네, 수술 전의 보행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양쪽 무릎 모두 옷자다리 변형이 매우 심한 상태죠. 네, 수술 후의 보행 모습입니다. 아직 네.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근력이 약하지만 이렇게 일자로 교정된 모습으로 수술 전과 걷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네요. 예. 자, 저희가 수술 전과 후 걸음걸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네. 비교하는 영상 만나. 수술 전에는 이제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형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정성이 잡힌 상태에서 걷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또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63세 남성분이시고요. 예, 다음 사례는 수술 전에 이미 다리가 변형이 돼 있고 많이 이제 굳어 있었던 고난이도 케이스입니다. 40년 전에 허벅지뼈 골절로 인해서요. 이 허벅지뼈에 변형이 남은 상태입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 보면 뼈도 두꺼워져 있고요. 옆에서 보면 허벅지뼈가 일자여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골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무릎 각도가 심하게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굽히기가 90도까지만 가능하고요. 펴기도 20도 덜 펴지던 상태였습니다. 네.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네, 수술 후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인공관절이 들어간 이제 옆모습인데요. 네, 수술 전에 그 허벅지뼈의 변형 각도를 고려해서 인공관절이 잘 삽입이 되었고요. 수술 한 달 후에 외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릎이 90도까지만 굽혀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술 후에 130도까지 굽혀지는 네. 네, 수술 전에 상당히 심한 상태였는데 매우 회복이
빠른 케이스였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62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관절염 4기면 심하셨네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6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셨는데 너무 젊은 나이부터 관절염이 진행되다 보니까 변형과 인대 구축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16도 이상 심한 옷자다리 변형이었고요. 여러 병원에서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오랫동안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제 고난도기 때문에 환자도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된 케이스고요. 네.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 무릎입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완전히 맞닿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 사이에 연골과 연골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붙은 심한 4기 관절염 상태입니다. 네. 네, 수술 후 사진입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최소 절개, 최소 절삭,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네, 왼쪽이 수술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네. 여러 가지 사이즈, 각도, 인대 균형 적절히 다 맞춰서 수술이 진행됐고요. 수술 전에 이렇게 16도 정도 옷자다리로 심하게 변형된 무릎이 수술 후에는 일자로 이쁘게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치료 사례 지금 소개해 주셨고요. 예. 네, 수술 2주 후에 이제 퇴원 전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후방 십자인대와 같은 원래 인대, 중요한 인대를 보존해놨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수술 2주째에 무릎이 130도까지 굽혀지고요. 또 이렇게 침상에서 편하게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주에 이 정도면 아주 회복이 빠르신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회복이 아주 좋았던 그런 환자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 건강한 일상을 되살려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혹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 남성분이시고요. 재수술하신 케이스네요. 네, 이번 케이스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66세 남자분이시고 이미 10년 전에 양쪽 무릎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사실은 좀 비교적 젊은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인공관절 전 단계 수술인 절골술, 이 수술을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이제 업무 때문에 바로 수술을 못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 한 단계 더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도 이상 심한 옷자다리 변형이 되었고요. 수술 전에 MRI를 보시면 그 무릎 내측에 반월상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파열돼서 한마디로 쿠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껍질이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골이 다 마모된 상태입니다. ICRS 4기 연골 손상이라고 그러고요. 자세히 보면 뼈 색깔도 하얗게 멍들듯이 보이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보시면 수술 전에 옷자다리 변형이 심했는데 수술 후에는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사실 반대쪽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상태시고요. 요 제가 준비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술 2주 후의 모습입니다. 네, 수술 2주 후에 퇴원 전 사진인데요. 역시 인대를 보존하는 최소 절삭 방법을 사용해서 무릎이
130도, 140도 가깝게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수술하지 않은 무릎보다 수술한 무릎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네. 많이 굽혀져 네, 보이네요. 이 당시에는 오른쪽 무릎이 수술해야 하는 이제 옷자다리 변형이 네.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뭐 원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도 약간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네, 71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도 이미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제 주저하시다가 이제 관절염이 한 단계 더 진행된 사례입니다. 네. 양쪽 무릎 모두 15도 이상 옷자다리 변형이 심했고요. 무릎이 20도 정도 덜 펴지는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주사 물리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결국에는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술 전 엑스레이 보시면 뼈도 상당히 약하고요. 예, 안쪽이 뼈가 모두 붙은 사기관절염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수술 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 무릎입니다. 양쪽 모두 로봇을 이용해서 허벅지 뼈를 절삭하지 않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술 전에 이렇게 옷자로 심하게 휜 다리가 수술 후에는 일자로 교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완전 아주 좋아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 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관절을 살릴 수 있을 땐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은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내 무릎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죠. 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하시는 어떤 보존적인 치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심한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3기, 4기까지 진행된 분 중에도 이제 나이가 많이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젊으시고 아직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경우를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6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이미 한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무릎의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절염이 지속되면서 이제 무릎에 계속 물이 차고 주사로 이제 치료를 해왔던 분인데 다리가 점점 이제 옷자다리로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검사 결과로만 보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46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마지막 수술인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3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완전히 붙은 4기는 아닌데 3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를 고려해서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내 관절을 살리는 수술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찍은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가장 왼쪽 사진 보시면 오른쪽 무릎이 약 7도 정도 옷자다리로 변형이 돼 있고요. 네. 수술 전에 MRI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무릎 내측으로 반월상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파열되고 연골도 많이 깎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뼈도 색깔이 하얗게 변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검사 결과만으로 보면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예,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젊으셔서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무릎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제 연골이고요. 이 부분이 연골이 모두 깎인 부분입니다. 벗겨져 있네요. 허벅지 부분, 정강이 쪽 부분이 모두 심하게 마모가 됐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인공관절 수술 대신에 내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수술 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내 관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종아리뼈 아래쪽에서 절골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심하게 휜 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몸무게가 무릎의 내측으로 떨어졌던 것이 수술 후에는 정상 축에 맞춰서 체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후에 또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영상 보면서 한번 더 설명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여드린 환자의 수술 전 보행 모습입니다. 옷자다리로 휜 상태에서 몸무게가 실릴 때마다 무릎이 밖으로 빠지고요. 많이 절뚝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네. 젊은 분인데 진짜 걸음걸이가 다르시네요. 수술 후 2개월 지나서 찍은 영상입니다. 네. 지금은 자신 있게 걸으시고요. 다리도 일자로 펴진 상태의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치료를 좀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게 진료를 볼 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심한 관절염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관절염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요. 막연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수술을 할지, 어떤 시기가 좋을지는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자의 나이, 또 가치관, 체중, 또 직업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경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말과제 위드 굴딱도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세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